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번 주가 3주차 수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수록 여러분들은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학습하는 방법에 좀 더 이렇게 익숙해진다, 친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 즉 1, 2주차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게 될 중국대학교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과 현재 명예교수인 이상호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려고 하는 우리 학과에서는 컴퓨터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교과목이지만 실제 외부에서는 이제 컴퓨터라는 용어보다는 정보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이제 거의 사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교과 이름이 이제 정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인문학 영역과 공학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소프트웨어는 공학에 해당되고 지금 정보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인문학적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 공학적인 사고, 공학적인 어떤 환경, 공학적인 문화 속에서 여지껏 공부해 와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인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는 이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인문학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특히 여러분들 지금 수강생이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명 중에 3명은 교직을 기술하고 있는 학생이고 나머지 12명은 교직 기술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입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교직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수강을 조건부로 허용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특히나 이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 할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특히 이 12명은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 이 세계를 좀 더 친숙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학에서는 유일한 해 또는 최선의 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인문학은 그에 비해서 다양성이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체계와 체계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체계와 체제 영어다로는 똑같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는 운영체계라고도 하지만 보통 운영체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체계와 체제는 인문학 특히 교육학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또 교수 설계, 수업 설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들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세계, 공학적 관점이 아닌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새로운 세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좀 더 성공적으로 들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낯선 용어들과 가능한 한 빨리 친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크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유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왜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이와 같은 6가지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교재 연구 및 지도법의 개요를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학에 대한 기반 지식을 전제로 수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더 노력해서 이와 같은 요건을 스스로 이번 학기 동안에 충족을 시켜나가면서 수강을 해주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 수업 계획서에서도 여러분들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이 강좌는 세미나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토론을 통한 그런 그 학습을 전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해서 총 36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학습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 작성해서 발표하고 토의하는 이와 같은 그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교직 이수자 같은 경우는 세미나 주제를 조금 더 비이수자에 비해서 부담을 조금 더 많이 할까 그렇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cbnu 블랙보드.co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수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좌 홈페이지를 수시로 접속해서 학습 자료를 다운받는다든지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 자료라고 하는 것은 세미나 자료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응답을 하는 거죠. 이런 Q&A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작성 및 발표 60%, 수업 참여 20%, 출석 20% 형태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필시험, 시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발표 자료 작성과 발표하고 수업 참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이와 같은 그것을 주로 여러분들 평가에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지필시험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필기시험이죠. 그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교재 및 참고 문헌은 수업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이 3가지의 교재가 주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교과서가 되겠고요. 천재 교과서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이 2책은 그러니까 교재 이해와 활용, 이 교재 연구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교육법 탐구는 이거는 이제 지도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책이다. 책이 이제 2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자는 5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 그러니까 정보 교육 방법하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이 동일하겠습니까? 조금 다르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 2분은 한성관 유명 이 2분은 소프트웨어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책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보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풀어 쓴 거죠. 그래서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보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큰 집합 속에 제가 볼 때는 교재연구 지도법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관련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정보교과 교육의 요소, 그러니까 교재연구 및 지도법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당히 환경적인 그런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좁게 보면은 어떤 분은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거, 수업 계획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지도안 또는 학습 지도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아니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좁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수업 지도안이나 학습 계획이라고도 또 얘기합니다. 지도나 계획, 뭐 이런 용어를 아주 이렇게 혼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즉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교육과정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교수 설계의 기본 모형. 자, 이제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수는 이렇게 저처럼 인간 교수가 아니라 가르친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교수입니다. 티칭이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이론, 이 티칭과 러닝에 관련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수업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뭐 강의식이냐, 토론식이냐, 문제 중심 수업이냐, 아니면 뭐 팀 티칭이냐,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수업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수업 지도안 설계에도 중요한 관련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까지도 크게 보면 교재연구 및 지도법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학습한 결과가 학습한 성과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는 일이 크게 보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교과 교육의 요소의 일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 두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수업 설계의 핵심 요소가 되겠다. 결국 수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교과목이 바로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고, 이 교재연구 및 지도법 중에서도 우리는 정보교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보교과 교육은 또 뭐냐? 그러니까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포함하는 좀 더 커다란 그런 그 영역의 정보교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교과 교육은 결국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의 또 부분 집합이 됩니다. 학교 교육은 교과 교육과 비교과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과목을 수강하는 그런 교육과 정규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서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기타 다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학과 같으면 미래설계라고 하는 교과목이죠.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비교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전공이 아닌 다른 교양도 뭐 따지고 보자면 다 교과 교육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교과 교육은 또 뭐냐? 교과 교육은 교과를 가르치는 것, 교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교육을 잠깐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교과는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계열화라고 하는 또 용어를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계열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친해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육은 결국 이렇게 그냥 의도적인 활동이다. 인간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요. 의도적인. 그래서 계획된 목표와 그 다음에 그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습 방법,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교육과 교육은 또 뭐냐? 그러면 이건 결국 교과 내용이 학습 내용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루는 교과 교육학이 되겠습니다. 그냥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교육학은 여기 있죠. 교과 교육학은 교육학의 또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육의 현상과 행위에 관한 학문적 탐구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획득된 지식 체제입니다. 지식 체제이다. 그리고 교과 교육학은 교육학의 일부로서 특정 교과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라고 하면 이것은 좀 특수화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사 교육의 실제를 위한 개념, 법칙, 이론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교과목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체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체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교육학의 요소를 우리가 슬라이드 한 5-6장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교육학의 요소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와 동일합니다. 사실 이 교육과정이 무엇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교육과정 이거 여러분들이 스터디해서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스스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교과 교육학과 정보교과가 만나는 곳, 교집합이 바로 정보교과 교육학이 되겠고요. 이 정보교과 교육학의 를 이제 우리가 정보교과 교육학의 또 부분집합인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교과 교육학의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정보교과를 이렇게 프로젝션 시키면 바로 정보교과 교육학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요소가 교과 교육학의 5가지 요소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교과의 목표, 그 다음에 교과의 내용 구조, 교과의 교재, 교과의 학습 지도, 교과의 평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과의 목표입니다. 이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계열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그 교과의 내용을 조직화 계열화시킨 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재는 꼭 텍스트, 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이와 같은 5개의 어떻게 보면은 순환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순환구조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의 목표는 내용 구조 만드는데 학습 지도하는데 평가하는데 교재를 만드는데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의 목표입니다.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목표를 잘 기술하기 위한 또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과 목표론입니다. 교과 목표론, 교과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기술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적 용어로 기술한다. 이것을 이제 교육학에서는 수행 준거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데 가장 상위에는
어떤 인간을 육성할 것인가, 즉 인간상이 되겠죠.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 저희 나라 같으면 홍익인간,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이나 교과 철학에 기반을 둔다. 학습자의 성장 발달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자에 적합한 교과 목표,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회 문화적 요구를 또 반영해야 합니다. 정보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육 내용이나 교과 목표가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당 교과의 어떤 지식 체계, 즉 학습 내용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과 목표 설정을 위한 중요한 리소스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교과 내용 구성하는데 선정한 교과 지식이 구조화되도록 조직화한다, 계열화한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질서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그래서 좀 더 학습의 효과가 더 크게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과의 내용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책을 기준으로 하자면 목차를 잘 만드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내용 구조를 잘 설계할 것인가.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얘기하고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조화시켜서 그래서 세미나 자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교과 내용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개론을 가르친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가르칠 때와 중학생일 때와 고등학생일 때와 성인일 때, 대학생일 때 다 어떻겠습니까? 가르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되고 교과 내용을 표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은 교수와 학습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교수 학습 설계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교수는 teaching, 가르치는 것이고 학습은 learning,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수법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교수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보다 learning,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학습자 중심의 이런 교육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학습자의 동기유발하는 것,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는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창의성 함양, 이런 걸 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한다든지 학습 결과 평가를 해서 다음 수업에 피드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학습 지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 지도는 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매우 동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소는 교과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했지요. 그러면 그 학습 결과가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학생뿐만이 아니고 교수자.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또 잘 학습하도록 지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교과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교사의 수업 기술의 적절성, 교과 내용 선정의 적절성 및 조직화 수준, 교재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자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의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하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교과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교재 연구와 지도법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죠. 5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적극적인 교재 연구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개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전달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가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학습자의 주의 집중을 도와서 더욱 교육 목표 달성에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수자가. 그런데 이 선택한 교재가 교육 목표의 달성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교재의 특성이나 한계를 파악해서 어떻게 이것을 더 보충해서 학습 지도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이 이 교재 연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런 교재 연구를 하는데 교수자의 필요 역량은 양질의 교재 개발 또는 가장 적합한 교재를 잘 선정하는 것, 이것이 교수자가 갖추어야 될 필요 역량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교재는 교과서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위키피디아라든지 이런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형태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법은 또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법은 여러분들 지금 백그라운드에 지금 있는 이 그림은 교수학습 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지도안, 학습 지도안 다 같은 용어입니다. 야간과 세안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게 되겠죠. 지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업을 해나가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기술을 다 지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법 속에는 수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는 학습자, 교수자,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와 교수자를 교재가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학습은 학습자와 교재를 통해 교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행되고, 교수는 이 교재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학습자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법의 관련 요소들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수업 설계 모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법, 교육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발문과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분하고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해 주기 바랍니다.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유발하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발문을 통해서 학습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 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질문은 의문되는 점을 바로잡아 밝히려는 물음, 즉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목적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문과 질문은 유사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교육과 교육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최근의 경향은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구성 요소는 교수자, 학습자,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교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수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교수를 잘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가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학습자의 라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학습 심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학습을 하는 주체인 우리 학습자의 심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바탕하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또는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교육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교집합의 형태로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는 교사, 교수자, 그리고 교육의 객체가 학생이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 교육의 객체라기보다는 학생도 또 다른 교육의 주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매개체, 교육 내용, 또 다른 말로 교육과정 또는 이것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 교재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객체인 학생 그리고 교육 내용 이것들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이곳이 바로 교육의 장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고 학습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그 피교육자 학생이 어떻게 성장과 발달을 우리가 일으켜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과 교육학의 기본 정리다. 또 뭐 크게 보게 되면 교육학의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재 연구와 지도법에 관련된 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수업 설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수업 설계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업 설계의 10가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업 설계 10가지 모형이라고 하는 교재는 10가지의 수업 설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자입니다. 이 표지를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수업 설계 10가지 모형을 모두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수업 설계의 어떤 한 가지 모형이 제일 최선이다 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학습자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교육 내용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교육 그 수업 설계 모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수업 설계 모형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표적인 가장 전통적인 그러한 수업 설계 모형인 에디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디 모형은 미 국방성에서 군인 교육을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수업 설계 모형인데요. 에디는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이렇게 5개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낸 약어입니다. 즉 수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과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요. 결국은 추상화시키면 수업 설계라는 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나 거의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분석은 요구 분석, 환경 분석, 학습자 분석, 과제 분석. 여기서 얘기하는 과제는 숙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학습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학습 내용. 이것을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영역에서는 과제라는 것이 홈워크 어떤 그 과제물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여러 가지 설계, 여기 보게 되면 매체를 또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도 있죠. 교수 전략, 교수 전략이라는 것과 수업 전략은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합니다.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하고 수정을 하고 실제 제작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유지 및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이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로 구성되는 것이, 그리고 물론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 결과를 가지고 전 단계로 피드백하는 일까지가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수업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습자를 위한 것인데, 이 학습자와 교수자가 동시에 우리 저희 컴퓨터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동기화가 잘 돼서, 그래서 결국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들으니까 줄탁동시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역시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것인가, 이 둘이 만나는 곳,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설계의 에디 모형의 진화된 형태가 딕 앤 캐리 모형입니다. 딕 앤 캐리 모형은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에디 모형이 5단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세분화시켰다, 구체화시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이 정도로 딕 앤 캐리 모형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주제로서 이 딕 앤 캐리 모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3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크게 8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준비, 정보교과, 교육과정, 기반학습이론, 교재, 그리고 교과서와 교재의 유형, 교재 연구의 실제, 정보교육의 기본,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바로 다양한 교육 방법들, 정보교육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8개의 영역이라고 한 것은 이 준비를 빼고 2번부터 9번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내용은 세미나 방식으로 이제 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행과제, 과제라고 하는 것, 특별한 것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수업 방식은 세미나 방식입니다. 이 세미나 방식은 추후에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들이 주로 주교재 1번, 2번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래서 제가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교재 1권과 2권을 반드시 필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맵을 교실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1주차, 2주차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맵 작성이 아니라 과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이 준비 과정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보교과 교육과정, 여기서는 이와 같은 5개의 세부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학습이론, 그러니까 학습이론이 가장 이제 기반이 된다. 왜?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게 어떻게 보면 발달의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나온 구성주의가 그러면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모두 다 포괄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교육에 적합한 학습이론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수행해 보고자 합니다.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보교육에 가장 적합한 학습이론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역시 5개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정보과 교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은 교과서와 교재의 유형입니다. 교과서는 교재의 특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교재의 유형,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들 6개의 주제를 가지고 교과서 교재의 유형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영역은 교재 연구의 실제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정보교과서의 특정 단원을 선정해서 어시오 모형이라고 하는 수업 설계 모형 또는 교재 개발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시오 모형을 기반으로 교재 연구를 실제 수행해보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역은 정보교육의 기본, 다른 말로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교재에서 사용한 용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도법이라고 괄호 열고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7가지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또 다른 말로는 수업 방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특징이 인문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 방법은 뭐 세분화시키면은 20여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넘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 중에 8가지만 선택해서 수업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정보교육에 좀 더 유의미한 그러한 그러니까 교육 방법들을 선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들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도법에 해당됩니다. 정보교육의 실제라고 해서 중학교 정보교육 특정 단원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 그것이 바로 수업 지도안입니다. 수업 지도안은 야간과 세안으로다가 구분되는데 이 야간과 세안을 모두 작성해보는 이게 특정 단원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고 시간이 허락하게 되면 세미나까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업 지도안은 다른 말로는 또 학습 지도안이라고도 합니다. 학습 지도안. 강의는 수업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수업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강의와 강연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수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추후에 진행될 세미나, 이 세미나를 우리가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강의는 학문이나 기술의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는 사람을 우리가 강사라고 합니다. teacher, instructor 또는 professor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강연은 뭐냐? 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중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강연하는 사람도 강사지만 스피커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연사가 되겠죠. 이어서 강의의 개념과 유사용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와 연관된 유사용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연설, 발표, 보고,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먼저 설명을 할게요. 강의는 영어로 teaching이죠. 학습 목표가 있는 교육적 활동의 일환입니다. 대상은 학생이라든지 교육 참가자가 되겠죠. 그리고 목적은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설이나
발표는 특히 이제 세미나를 여러분들 발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발표로 세미나를 저희 이번 강좌 세미나를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발표는 보통 신제품 발표라든지 새로운 제도나 방침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해관계자. 그래서 발표자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기술 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할 때 세미나를 준비하고 실제 세미나를 할 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목적은 그때 이루어지는 행위는 일반적인 발표가 아니라 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교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할당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될 때는 발표가 아니라 강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연관되는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고 스스로 비교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 29쪽, 30쪽, 30쪽이 되네요. 30쪽까지 슬라이드는 세미나 운영을 하기 위한 제가 나름대로 몇 년간에 걸쳐서 다듬은 표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25쪽에서 그러니까 30쪽, 32쪽이 될 것 같으네요. 이쪽에 있는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얼굴 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 가상 수업의 형태로는 설명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미리 스스로 학습한다 또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세미나 관련된 내용들, 슬라이드들을 좀 더 숙독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강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 자료 구성에 대한 얘기 이와 같습니다. 세 장에 걸쳐서 세미나 자료 작성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읽고 이 세미나 자료를 작성할 때 이 지침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성 가이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교재 내용을 최대한 사용해라. 그리고 교재에 만약에 그림이나 표가 있다면 그것은 발표 자료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최대한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로다가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다가 표현해내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능력을 저는 다른 말로 추상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추상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렇게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표 자료를 등록했다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록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등록 후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잘 준수해서 우리 세미나가 좋은 그런 그 학습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발표를 하게 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발표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발표 내용의 주제에 관련된 완벽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발표 중에 청중과 눈등으로 충분히 교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청중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등과
뒤통수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슬라이드를 스크린을 보고 읽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역할은 여러분들 해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강생, 즉 여러분들 발표자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유의미한 질문을 한 개 이상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사전에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최소한도 1주차, 2주차에 걸쳐서는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대면 수업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학습을 위해서는 공지사항, 강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시 과제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제물을 충실하게 작성해서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습 중 또는 과제물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의사항 이런 것들은 강좌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출석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 만나서 출석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강좌 홈페이지에 토론방이 있습니다. 이 토론방에 해당 주차에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학습 과정에서 질문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학습하고 난 후에 소감 이런 것들을 간략한 답글 형태로 제가 어떤 게시판에 토론방에 글을 올리게 되면 이 글에 대한 답글 형태로다가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소감을 등록하는 것으로 출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좌 홈페이지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소프트웨어학과 건물인 S4-1동의 317호실에 제가 강의 있는 날 그 강의 전후에서 연구실에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면담할 일이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자우편이나 또는 전화, 가장 바람직한 소통 방법은 전자우편이 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해서 그래서 이번 학기 좋은 그런 여러분들 수업 강의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십시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으로 1주차 첫 시간에 여러분들 교실에서 만나서 설명할 이 강좌의 오리엔테이션 어떤 내용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학습상의 유의사항 기타 여러가지 기본되는 교육학, 교과교육학 또 그리고 정보국가 교육학에 관련된 내용 또 세미나 주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